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순입니다. 오늘은 저희 죽음학 스케치 강좌에는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인꽁트는 오늘 꼬꼬뱅이라는, 우리가 꼬꼬뱅을 아시나요?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죽음학 스케치 이야기는 죽음은 성장의 마지막 단계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운 현상 혹은 절망 자체로 여기고 있지만, 죽음을 수용해 밝은 모습으로 미소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은 또한 동물의 죽음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동물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다가 며칠 앓고 죽게 되지만, 사람의 경우 육체적으로는 쇠약해 가도 정신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 노쇠해져 갈수록 정신마저도 나약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육체의 기능이 더 먼저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마저 함께 늙어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인간은 정신적, 인격적으로 성숙을 거듭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해 밝은 모습으로 여유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행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의 기회는 공평하지만 결과는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삶의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불만이 생기고 그러한 것을 또 죽음 후에 어떤 사후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물이라면은 종의 번식이 모든 삶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인간은 여기에 더해서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서 좀 더 넓은 사고와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번식의 목적을 벗어난 새로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러한 아주 축복받은 그러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서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에 가장 찾았던 것도 사랑이라는 단어였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삶을 좋아하면 그것과의 이별이 분명히 다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느껴야 겪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쌓아두거나 모아두는 저축이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본인들이 회피하려고 해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죽음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렇지만 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국 산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인간만이 자신이 존재했던 흔적을 역사로 기록하여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전적인 정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문화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아직까지는 문화와 문명을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창조론에 반대한다고 심하게 반발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태초에 창조가 분명히 있었고 그 후 진화가 따라오면서 지금의 세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창조는 이루어지고 진화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창조만 있는 세상이라면 변화가 없는 세상이기에 닫힌 세상이 됩니다. 이런 세상은 지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도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삶은 한 번밖에 없기에 신중해야 하는데 더욱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의 실수는 받아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현재 이곳이 더욱 가치가 있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필레모 교수라는 분이 이제 연구를 쭉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불필요한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삶을 헛되게 보내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재의 삶도 너무 많고 다양하고 또 내가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천국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만 하고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매달리고 산다면은 과연 그 자체가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실에 지금 이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곳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누리면서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좀 더 멋있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보람 있게 잘 보내셨습니까?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주음악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인 꽁트는 꼬꼬뱅을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와인을 잘 모르고 그 외국의 음식들, 서양의 음식들을 잘 모를 때 꼬꼬뱅이라는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 꼬꼬댁 하는 닭 울음소리로만 알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의미야 어떻든 간에 꼬꼬뱅은 와인에 담근 닭 요리라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도 즉 와인에 졸인 수탉이라는 프랑스식 요리라는 뜻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와인이 우선이냐 또는 음식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 마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은 그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와인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와인은 역사적으로 보거나 세계적인 식습관으로 보더라도 음식의 보조이지 주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잘 표현된 음식이 바로 꼬꼬뱅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와인 문화에서 주객이 바뀐 그 모습이 더 흔하여서 와인이 주체가 되고 음식이 보조적인 역할로 추락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와인이 생활화된 서구식 식문화에서 보면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지요. 과거에 뱅드 더블 격의 테이블 와인이 주였던 시기에는 음식비보다 와인 값은 좀 싸게 많이 이제 측정되었던 것은 당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와인의 가격이 오르고 품질도 좋아지는 고가의 와인들이 쏟아져 나오니 이제 이런 문제들은 역전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제는 한두 병의 와인을 즐기는 방법보다는 다량의 와인을 시음 형식으로 나누어 마시는 그런 와인 번개, 와인 모임이 성행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와인 모임은 와인이 주체가 되고 음식은 단지 그 안주의 개념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국내파 양식 요리사들의 음식을 먹으면 매우 정갈하고 맛이 있으며 뒷맛 즉 여운 또한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 뭐 에드 뭐 하는 권과 같은 서구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오랜 기간 이들 이제 국가에서 요리를 한 해외파 요리사들의 음식을 먹으면 매우 신선하고 입체적인 느낌의 그 시각적 구성은 인정하지만 실제 먹으면서 느끼는 미각이나 후각의 맛은 뭔지 조금 부족하다 또는 뭔가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식이 그 세계가 어려운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파 요리사의 경우 아무리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다지만 국제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뭐 에드 뭐 권과 같은 분은 이미 국제화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요리는 세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와인입니다. 예, 그런 해외파 그 요리사들의 음식에는 마리아주 즉 와인이라는 요소가 꼭 함께 있어서 모자란 음식의 맛에 시너지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식에서는 국과 찌개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지만 양식의 그 와인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인은 마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음식과 그 음식을 보조하는 먹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의 그 장군 시저가 전쟁 중에 불고뉴 지방의 가난한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워낙 뭐 그 지역이 가난하고 척박한 곳이라서 대접할 것이라고는 늙은 육질의 질긴 수탉밖에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수탉을 붉은 포도주와 함께 이렇게 쪄가지고서 그 시저에게 바쳤다는데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배가 고팠겠죠. 그러다 보니 그 와인에 절인 찐 그 음식을 먹고 너무 좋아서 시저도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닭고기는 물론 이제 그 육고기지만 화이트 와인이라는 그 잘 어울리는 또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 꼬꼬뱅을 통해서 부족했던 식재료를 어떤 맛을 아주 와인을 통해서 잘 향상시켜서 맛있는 음식이 됐다 했다는 것이 이제 그 꼬꼬뱅의 유래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킨 거죠. 그래서 이 꼬꼬뱅은 프랑스의 이제 아주 유명한 가정식 요리로서 저희들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인을 가지고서 음식도 만들고 또 와인은 뭔가 부족한 그 음식의 맛에 풍미를 주고 또 그 부족한 면을 좀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는 와인을 하나의 식품으로서 이제 그리고 와인은 음식과의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현재는 이와 다르게 와인이 주가 되고 그 좋은 와인에 음식은 부가되는 그래서 좀 역전이 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꼬꼬뱅은 꼬꼬댁이 아니라 와인에 그 이제 절인 닭의 그 음식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뭔가 부족했을 때 서양 음식에서 우리 와인을 통해서 그것을 더 맛있게 먹게 해준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 서양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와인 꽁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와인과 함께하는 주막 스케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